안녕하십니까. 언제나늘 감사드리는 APR 가족분들. 예고했었던 대로 화수 같은 경우 계속 종합 정리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채널 구독돼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이 영상, 그래서 여기서 조금 소리가 뚝뚝 끊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최근에 수정을 했는데, 그래서 소리 이슈 때문에 아마 여기가 좀 온전치 않았을 거예요, 요 영상이. 근데 이제 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니면은 이제 여기 채널 구독돼 있으신 분들은 거의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내용일 거다 보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31일 1일 요렇게 해서 장을 열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어 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일 날 나온 그나마 좀 따끈따끈한 기사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APR, 그래서 그 지역별 매출, 그러니까 나라별이죠. 나라별 매출 살펴보면은 올해 3분기 3개국에서 각각 이런 식으로 역대 분기 최대 매출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살펴보면은 약 400억, 165억, 일본 152억.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별 APR 매출 추이 해가지고 1분기 기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분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3분기 나온 게 이 뒤로 제가 획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획득하는 대로 제가 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게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 그 다음에 홍콩, 일본.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홍콩, 일본, 미국 요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여기 기타도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 237억 적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컨센대로 간다는 가정하에, 컨센 이제 2025년에 APR이 8,300억이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8,500억을 잡자고요. 8,500억을 잡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자 분기별로 해서 요거 분기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못해도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10일 동안 300억 그런 것들을 감안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그 블랙 프라이데이 성과 나오기 전에는 저는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거의 10일가량 이제 300억 버는 걸로 놓고 봤을 때 그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1년 기준이고요. 1년 기준이고 중간에 당연히 주춤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종합을 해봤을 때 2025년에 3천억 정도, 3천억에서 3,500억 정도가 요것만 미국 매출. 예. 기타라던가 다 합친 거 말고 미국만 하더라도 3천억에서 3,500억 잡고요. 요렇게 잡고 2025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2천억 잡고요. 우리나라 2천억.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3천억, 우리나라 2천억, 5천억이죠. 자, 그 다음에 기타가 3분기에 237억이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 기타 관련해서 1,500억 잡을게요. 이미 충분히 약간 반올림 하면은 분기별이니까 그러면은 1,000억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미 1,000억 가능하기 때문에 1,500억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더한 것들 우리나라 2천억, 미국 3천억, 그다음에 기타 1,500억, 그다음에 얘네 합쳐서 홍콩, 일본 합쳐가지고 300억 나왔잖아요. 300억 나왔기 때문에 저는 2천억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200억이기 때문에 1,500에서 2천억, 그래서 짜게 주면은 1,500억인데 그러면은 짜게 준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 3천억, 그다음에 3천억, 우리나라 2천억. 그럼 벌써 8천억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 국가 안 더한 거 어디 있죠?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중국. 예. 중국 이제 놓고 봤을 때 중국에서 그래도 500억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저는 좀 컨센 대비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직결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크게 어닝 쇼크 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이제 브랜드 인지도도 올라갔고 그 제가 구글 검색 트렌드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닝 쇼크만 일어나지 않으면은 좀 어느 정도 어닝 쇼크 나올 일이 크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에 따라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될 일은 정말 낮은 편이라는 거죠. 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래가지고 보시면은요, 이거 코스피인데 이제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APR이 이때 해가지고 이때 이런 식의 장이었다 보니까 좀 빠졌잖아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리 잡고 올렸을 때 힘이 얘보다 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ED로 꺾였을 때, 자, 여기 날짜 보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꺾이기 시작한 때가 뭐 12월 5일이라던가 이제 뭐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이제 오히려 얘네들은 더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10일, 11일. 아니면은 굳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12월 5일하고 좀 6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12월 5일하고 6일을 보면은요. 네, 요렇게 좀 연달아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4, 5, 6 연장으로 내려갔었거든요. 네, 자,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4일 하락 마감, 5일도 하락 마감, 6일도 하락 마감. 자, 그러면 APR에서 한번 볼까요? 4일 하락 마감은 따라갔습니다. 근데 5일 상승 마감, 6일 상승 마감. 이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장이 안 좋아도 예, 이런 폭락장만 아니라고 하면은요. 폭락장 때는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폭락장만 아니라고 하면은 이탈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내려와 봤자 4.3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분석을 하다가 좀 잊어먹은 사항이 있다가 이제 좀 떠오른 건데 좋아요거든요. 제가 맨날 좋아요를 좀 깜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제가 그 가장 최근에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은 여기까지 도전을 하러 갈 것이다. 근데 도중에는 뚫을 수 있으나 종가로 밀리게 되면은 이 라인까지 빠질 자리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근데 일단은 이 월요일 캔들, 30일 캔들이 뚫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중에는 뚫을 수 있는데 종가로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종가로 뚫었거든요, 얘가. 그래서 53,800원 이거를 종가로 뚫어야 되는데 53,900원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53,900원을 뚫었는데 그럼 이제 간단 말이에요. 다음 구간까지. 근데 다음 구간에서 부딪힌 거고 얘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얘네가 이런 그 아랫갭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인데 여기 저항 단기 하나 또 생긴 거라고 보면 돼요. 단기적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 얘네가 적용되는 저항은 총 이렇게 해요. 55,300원 종가 뛰어 넘어야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좁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좁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가져가세요. 51,700원으로 마감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도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종가 기준입니다. 도중에 이제 뚫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종가로 51,700원 마감되면은요 도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때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근데 도중에 뚫으면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도중에 뚫으면 잡으라고. 그래서 나쁜 타점은 아니에요, 여기가. 예. 그 뒤로 이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아, 너 말 따라서 여기 돌파하면 사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게 뭐냐 할 수 있잖아요. 나쁜 타점은 아니에요. 나쁜 타점은 아닌데, 그 관세 우려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좀 시원하게 못 가고 있어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 좀 시원하게 갔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에코아이 같은 거 보면 상한가 나왔잖아요. 제가 얘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땡큐라고 그랬잖아요. 상한가 갔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게
이런 게 지금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골팍이었던 거고, 이 뒤로 이제 상승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좀 그게 시원하게 가는 애들 특징이고, 에코아이가 이제 저 증명이 됐고, 원래 이래야 돼요. 예,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 여기서 이게 좀 밀리더라도 장중에만 밀리고, 원래 좀 이랬어야 돼요. 원래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여기서 조정이라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이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화장품이 관세 우려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 답답한 거죠. 뭐 얘네들이 2024년도만 반짝하냐고요. 그래서 여기 기사 보면은 2025년에도 이게 이어질 전망인데. 그래서 뭐 그때 보여드렸지만은요. 보실까요? 그래서 올 한 해 미국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K뷰티는 오늘 2025년에도 해외 수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게 반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짝이 아니고 2025년에도 이어갈 전망인데 그놈의 관세 우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관세 우려 때문에 좀 뭔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재밌게 들으시고 그에 따라 이제 좀 기관이 소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예, 그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요즘 매동 보면은요. 얘네 둘이 합작이라고 보거든요. 얘네 둘이 합작으로 해서 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소극적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든 많이 매수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딱히.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PR이 이제 더 보여줘야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실리콘투 분석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이거 실리콘투라고 그랬죠. 실리콘투라고 그랬고 그래서 드라마틱한 그런 수출이 있었다 보니까 이거에 이제 기관들이 되게 이제 매력을 느껴가지고 계속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APR이 저 정도는 좀 보여줘야 좀 계속 이렇게 매수한다던가 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러면은 시원한 상승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원한 상승이라던가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박스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거나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박스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25년 뭐 한 3월? 예. 그때까지 뭐 이어질 수 있다거나. 그래서 이게 조금 단기적인 관점. 근데 이제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얘가 뭐 나락을 가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땡큐죠. 중장기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월 1일에도 그 종합 정리할 거기 때문에 아까 하다가 말았던 얘기 네. 뭐 그거는 제가 좀 1월 1일 영상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 연말인데 연말 잘 보내시고 네. 1월 1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